경기변동 얘기입니다. 경기변동 문제가 한 문제예요. 경기변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변동 특성, 그거하고 두 번째는 경기 순환구매 특성,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종류로 따지면 6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에서 문제가 대부분 나와요. 그거 정리합시다. 자, 경기변동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경기변동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변동 특성.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뭐의 특성 나오면 항상 뭐랑 비교하자고 그랬죠? 일반 그거랑 비교하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특성이란 말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언제든지. 그래서 이 종류가 만일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나오면은 일반 동산 시장과 비교해서 부동산의 차이점. 시장의 특성, 수요의 특성, 공급의 특성, 가격의 특성, 관리의 특성, 개발의 특성, 평가의 특성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그게 무려 11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재 안에 보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동산 뭐뭐의 특성 나오면 항상 뭐랑 비교하자고 일반 동산 그거하고 비교하자는 얘기.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좀 길어요. 주기가 예를 들어 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경기는 주기를 10년을 잡는데 부동산의 주기를 몇 년 잡는다? 20년을 잡는 게 일반적. 물론 학자에 따라서 18년 잡는 사람도 있고 17년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20년. 그러면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는 몇 배요? 2배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근데 2배인데 일반 경기에 비해서 구별이 어쩌니까 분명하지 않고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좀 불규칙하죠. 일반 경기는 오르고 뜨는 것이 정확히 보이는데 부동산이 잘 안 보여서 불규칙, 불명료, 불규칙합니다. 또는 불명료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근데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다 나오면 틀렸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순환. 그래서 후순환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타선기간. 그래서 타선기간이라는 말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좀 시간적인 템포가, 한 템포가 느리다는 얘기. 그러면 왜 한 템포가 느리겠습니까? 둔감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서 민감하지 못해서 또는 둔감해서요. 둔감해서 아니면 또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은 그러면 타선기간이라는 말은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기가 한 템포 시간 뒤쳐진 걸 타선기로 하는데 요놈과 관계된 것을 또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타선기와 관계된 것은 맨 첫 번째는 요것 때문에 이게 후순환 나와요. 여기도 전체로 보자면 후순환이지만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전체로 후순환인데 주거용은 역행, 상공업은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일반 경기는 서로 거꾸로 갑니다. 역행으로 갑니다. 근데 상업용, 공업용은 동행입니다. 같이 동시순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후순환이지만 항상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역행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걸 가중표를 저보다 합해놓으면 후순환 말이지 언제든지 후순환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타선기란 말 뜻은 일반 경기에 둔감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항상 역하고 어쩌면 효과가 늦게 나온다는 얘기. 한 템포 느리게 나온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맨 첫 번째 부동산기가 후순환되는 이유도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래 보다니까 우경사 비대칭이 나오죠. 올라갈 때게 그죠? 서서히 떨어질 때 급격히 우경사 비대칭이 나오랍니다. 타선기가 때문에 우경사 비대칭. 여기 우경사 비대칭을 또 다르게 말하면 올라갈 때 어쩌니까 서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기는 장기. 그러니까 회복기 올라갈 때 어쩌니까 조금씩 올라가니까 서서히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수축기 빠져갈 때요. 수축기는 저보다도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쭉 빠져가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정점에서 저점 올라갈 때는 느리게 그 다음에 정점에서 저점 갈 때는 빠르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일반 경기는 여기 어쩌니까 이게 높낮이가 좀 비슷비슷한데 부동산 출발할 때 느리게 출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좀 느린데 떨어질 때 급격하니 이거는 오른쪽 경사 왼쪽 서로 대칭이 안 된다.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죠? 올라갈 때는 서서히 가니까 그죠? 짧은 확장 긴 수축 올라갈 때는 좀 짧게 그래서 짧은 확장이요. 올라갈 때는 어쩌니까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축할 때 긴 수축 빠질 때는 한꺼번에 길게 빠진다. 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요. 우경사 비대칭이나 회복기는 길고 수기는 짧다. 그 말이나 저점에서 정점은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 급격히 빠지니까 그러면 정점에서 점은 급격하니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고 급격히 빠지니까 오른쪽과 왼쪽 경사가 대칭이 안 되잖아요.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간다. 떨어질 때가 점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많이 빠진다. 그 말이나 우경사 비대칭이나 그 말이나 회복기는 장기고 수기는 단기다. 그 말이나 전부 다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 진폭은 커진다, 작아진다? 진폭은 커집니다. 근데 대부분 진폭이 작아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이고, 그 다음에 부문별이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 다르죠. 수도권 지방 다르듯이 A도시하고 B도시 다르죠. 지역별, 부동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문별, 같은 지역 내더라도 부문별, 용도별로 어쩌니까 다르겠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같을까요? 틀리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같은 주거용도 뭐겠습니까? 개별적. 같은 단지 내에서 접근성 좋은데 나쁜데 다르게 움직인다. 요 세 가지.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요걸 알았다면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해결될 것 같아요. 요거 아시면 거기 1번 문제 보면은 일반 경기와 차이점, 즉 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봐보세요. 자, 틀린 겁니다.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것을 알려졌다. 주기가 2배니까 20년 길다. 그 다음 진폭이 크다. 이해되신 거죠? 두 번째, 부동산에는 규칙적, 틀렸습니다. 불규칙, 불명료, 애매하고 줏대가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경기와 부동산은 그 측정지표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주로 측정지표는 주로 가격과 양이었죠. 그래서 좀 측정지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에는 타선기간이 길고 일반 경기에서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 후순환. 자, 후순환 뭐 때문에 생긴다? 타선기간 때문에 생긴다. 4번 해석되신 거죠? 다섯 번째, 부동산에는 지역별, 개별적, 부문별이다. 예, 맞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확히 정리해 놓으면 또 한 문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섞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순환 국면별 특성. 아마 경기순환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면 거의 99%는 요거 나오더라고요. 매번 요걸 많이 냅니다. 부동산기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할 거죠. 그래서 요 선을 뭐라고 하면 경기 추세선. 그래서 이 경기 추세선은 수평선이 아니라 우상향 이렇게 됩니다. 나라에 따라서 이게 약간 기울기가 틀리죠. 그러니까 개발도상은 좀 급할 거고 선진국은 조금 완만할 거고. 그래서 우리도 90년대 중반까지는 고도 성장기였죠. 2자리 이상씩. 막 10몇 프로씩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점 떨어져서 요즘에는 2%, 2.5 저성장. 그래서 뉴스에 보시면 한국도 저성장일 그 다음에 어떤 지속화되지 않을까,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요즘에 경제 성장도 조금 느리잖아요. 중국 같으면은 몇 년 전 가더라도 막 10몇 프로씩 되다가 작년 그냥 6.8% 됐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이 기울기가 좀 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진국 조금 완만합니다.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그래서 저놈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이제 수평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 추세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봅시다. 여기를 정점이라고 말하고 여기를 저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점에서 추세선까지 우리 뭐라고요? 여기를 하향시장, 후퇴시장이요. 이렇게 말할 거고. 경기 정점에서 그까지를 후퇴시장. 그 다음에 경기 추세선부터 저점까지를 뭐라고요? 이거를 하향시장. 그죠? 그 다음에 저점에서 경기 추세선까지를 뭐라고요? 여기를 회복시장. 그 다음에 여기를 상향시장. 일단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 시장의 성격이 우리 교재 보자면 열 몇 개씩 막 쏟아져 있어. 이제 그거 이해하는 문제. 근데 우리 교재에 열 몇 개 나왔지만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이걸 말을 만들면 돼요. 요렇게. 또 경기를 후퇴국면, 하향국면, 회복국면, 상승 이렇게 4개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져 갈 때 하나, 올라갈 때 하나, 2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즉 4사이클, 4사이클로 만들 수도 있고 2사이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내려갈 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수축국면, 하강국면, 위축국면.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이제 수축국면.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 여기 오른쪽은 확장국면, 팽창국면, 상승국면. 올라갈 때니까. 말 되죠?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번인데 첫 번째. 자, 수축국면 할 때는 수요는 점점점 있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데 공급은 상대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수요가, 내려간 이유는 수요가 점점 줄어가지고 공급이 많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전부 다 무슨 상태입니다?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요게 전부요. 내려갈 때는 요거고. 자, 올라갈 때는 반대죠. 올라갈 때는 지금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공급은 일정한 기분은 초과 수요.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는 초과 수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너무 많아. 투기지역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투기지역은 초과 수요 상태 있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입니다. 올라갈 때 초과 수요. 요것만 알면 이제 말 다 끝났습니다. 요 상황 이해하면.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어쩌니까 이런 초과 공급이니까 이번엔 수요를 어쩌니까 끌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 수요를 끌어서 이렇게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주면 되죠. 돈 잘 빌려줄게 규제 풀어주는 거 맞죠? 그래서 이쪽에 IMF 봤을 때 무슨 정책 폈습니까? 그죠? 규제 풀어줄게 그죠? 집 사면 지금 세금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어쩌니까 너무나 이런 상태니까 수요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를 죽인다는 얘기는 돈 잘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주겠다. LTV, DTI 떨어뜨리겠다. 규제를 강화시키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겠다. 세금 어떻게 하겠다. 이득세 어떻게 하겠다. 세금 많이 때리겠다. 그러면 집 살 사람 들어가세요. 그 뜻. 말 된 거죠?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입니다. 올라갈 때는 초과 수요. 요것만 알면 이제 그다음부터 말을 또 만들자고요. 자, 초과 공급이 때문에 두 번째, 분양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니까. 그럼 미분양 점점점 늘지 않을까? 초과 공급이니까.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니까. 맞죠? 그러면 미분양 많아지니까 공실률 늘지 않을까? 맞겠죠? 그러니까 미분양 많아지고 공실 많아지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 흡수율이 많다는 얘기는 분양 잘 된다는 얘기니까. 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만들자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양은 많아지고 공실률 많아지고 흡수율 떨어지는데 여기서 건축 허가 건수가 늘까요 줄까요? 당연하죠. 있는 것도 안 팔리다 뭘 새로 집을 지어? 택지 분양 잘 될까 안 될까요? 이제부터 생각이에요. 맞죠? 그러면 건축 자재 수요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초과 공급인데 무슨 집을 지어요? 생각이 다 된 거죠? 개론이 이렇게 쉬운 과목인데 아 진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요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자니까. 초과 공급이다. 자, 초과 공급이니까 살 사람보다 물건이 더 많으니까 잘 안 팔리지 않냐. 그러면 빈집 많아지고 분양 잘 안 되지 않냐. 맞죠? 분양 안 되는데 건설사가 또 집 지으려고 막 허가 맞고 땅 사고 그러겠죠? 그럼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초과 수요니까 너도 나도 막 집 살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두 번째 미분양 점점 줄지 않을까? 맞죠? 서로 초과 수요니까. 그러면은 공실률 어쩌니까 줄어들고 흡수율은 어쩌니까 높아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잘 팔리고 초과 수요니까 오 이거 잘 팔린다 그러면 더 지으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 수요 많아질 거고 택지 분양 잘 될 거고 건축하고서 는다는 말 그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없지만 만들면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초과 공급이니까 안 팔리니까 이제는 누가 갑일까요? 수요자가 갑, 공급자가 을. 맞죠? 그러니까 이런 누가 갑이니까 매수자가 어쩌니까 주도, 매수자가 지배, 수요자가 칼자를 쥐고 있다는 얘기. 맞잖아요. 안 팔리니까. 맞죠? 여기는 그럼 어쩌니까 초과 수요니까 공급자가 뭐라고 한다 했죠? 줄을 서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쩌니까 지금 세 번째는 이번에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또는 공급자 주식, 매방 중시. 맞죠? 공급자가 지배하는 시장. 그래서 매도자가 어쩌니까 주도, 매도자가 어쩌니까 지배한다 또는 주도한다 같은 얘기니까 매도자 중점이다. 요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지금요. 그죠? 물론 낱낱이 애워도 상관이 없지만 애우는 것보다는 연결고리 찾아가면서 말을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것만 한 번만 하면은 말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사이고 들어가서 말 섞는 것은 찾기 나름이니까. 이게 전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 다 못 외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니까 안 팔리고 이거니까 그러면 공급자가 어떻게 할까? 또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오를까 떨어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좋은 것만 팔릴 거 아니에요. 질이 좋을까 나쁠까요? 그래야 맞겠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MF가 대한민국 아파트 품질 높이는데 1조 했단 얘기. 그전에는 다 팔리니까 그냥 막 떨이도 팔았어. 맞죠? 안 팔리니까 좋은 것만 먼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쩌니까 매수자의 귀를 그리죠. 뭐 터주세요. 예, 터드릴게. 우리는 고객을 제1로 생각합니다. 뻥인데.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과 공급이니까 공급자가 뭔가를 떠돌린다는 것은 뭔가 구린내 난다는 소리죠. 기업에서 좋은 광고를 낸대요. 뭔가 뒤가 구리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죠. 몰라 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 논리가 맞잖아요 사실은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어쩌니까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같은 네 번째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오를까 떨어질까? 초과 수요니까. 그럼 잘 팔리니까 질 별로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쩌니까 품질 보증제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거는 선분양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쩌니까 이때는 고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고객을 정말로 생각하고 고객을 사랑합니다. 고객의 마음 다 들어주겠습니다. 아쉬우니까. 안 팔리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거철 돼봐요. 막 인사하고 어쩝니까? 가는 사람 막 갖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쩝니까? 뭐도 쓸고 그죠? 국밥도 먹고 카메라 없어지면 가자 가고 양론 그때 가고 그죠? 과원 그때 가고 그죠? 카메라 있을 때만 안 그런가요? 몰라요. 뭔 소리인지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같으면은 고객 점유 마케팅. 그러니까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광고. 고객 점유 마케팅. 그러니까 점유 마케팅.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 왔으면 마케팅까지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다의 원리. 그죠? 요거.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거. 그래야 사람 올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같은 어쩌니까 다섯 번째는 초과 수요니까 지역만 잡아야 되죠. 여기는 시장 점유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언제 합니다? 초과 공급일 때. 시장 점유 마케팅은 언제 합니다? 초과 수요일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쪽 마케팅 방법은 또 종류가 4PS형, 요거 그 다음에 STP 전략, 여기까지 나오죠. 이제. 지금 5번은 뭐 썼습니까? 마케팅까지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는 가격이 점점 내려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점점 떨어져가고 있으니까 지금 입장에서 항상 과거세 값은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내려가니까 위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세 값은 전부 다 상한선, 하한선, 언제든지 상한선. 과거세 값은. 논리가 맞잖아요. 값이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상태니까. 그러면 위쪽에서 내려가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 값은 언제든지 상한선, 그리고 상한가. 맞죠? 과거 값은. 그렇다면 오른쪽은 또 뭘까? 반대겠죠? 점점 어쩌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입장보다 항상 과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상승이니까. 그럼 과거 값은 하한선 또는 아니면 하한가란 말 나오지 않을까?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녀석하고 요 두 개를 정말로 많이 써먹었죠. 대부분 요걸 주로 써먹었습니다. 상한선, 하한선, 누가 칼자를 쥐고 누가 갑인가.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초가 공급이니까 수요자가 갑. 내려가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항상 위쪽에서 상한선. 말 된 거죠? 요걸 지금 해석을 할 줄 알면 되니까. 결국 키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이쪽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키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초가 공급이다. 그럼 초가 공급이기 때문에 어쩌겠네요. 어쩌겠네 말을 요렇게 지금 엮어가는 거. 그 말만 연결되면 이건 정확히 다 떨어져 갑니다. 낱낱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초가 공급, 요거. 요놈에서 말. 그럼 모든 말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초가 공급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선분양이 맞을까 후분양이 맞을까요? 후분양. 지금 물건이 넘쳐나는데 미리서 돈 주세요. 누가 돈 줘? 그러니까 후분양은 수요자 입장이기 때문에 품질이 어쩌면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올라가니까 그죠?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양권 끝내준대요. 올라가서 보고 좋으면 사. 근데 여기는 어쩌니까 후분양, 선분양은 어쩌니까 뭐 안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3분양, 후분양형. 그러니까 후분양은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여기는 그죠? 서로 집 달러 날리니까 알았어. 돈 먼저 가져와. 가져온 사람 먼저 줄게요. 그게 3분양. 맞죠? 3분양은 언제? 초과 수요일 때. 여기는 3분양형. 그렇기 때문에 여덟 번째 후분양은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모든 책임 누가 다 진다? 공급자가. 비용, 위험, 시장 위험. 모든 위험 부담. 위험이라든가 또는 어쩌니까 또는 비용 부담. 위험, 비용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여기는 전부 다 공급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다 지는 안 팔리면 누가 망하겠습니까? 위험 부담, 시장 위험이라든가 비용 부담. 누가 다 지는 거죠? 공급자가 독박사야 맞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또 반대겠네요. 전부 다 누구 중심입니까? 공급자 중심이니까 약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위험 부담, 시장 위험. 이건 전부 다 누가? 얘는 수요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요자 부담 때문에 항상 질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선분양에서 뭐가 필요하다? 품질 보증자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개 얘기했습니까? 16개 얘기했습니다. 근데 논리는 딱 하나죠. 요것만 이해합시다. 우리가 전부 다 써놨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다, 초과서 요것만 알면은 그냥 말을 엮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번 또 하나 풀어봅시다. 3번 보시면은 부동산의 특징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계획 변동 크기는 진폭은 도시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틀리다. 1번은 어떤 말입니까? 1번은 지금 무슨 말 쓰는 거죠? 요거네요. 지역별로 틀리다. 부분별 개별적인 말을 도시란 말 쓸 수도 있고 용도란 말 쓸 수도 있는 거죠. 1번 지문이. 이해하셨는가요? 그 말을 더 바꿔서 A도시, B도시, 신도시, 구도시, 서울, 그 다음에 지방
요렇게 해도 지역별의 말 뜻. 맞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게 부문별, 용도별, 또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소형, 중형, 대형, 접근성 좋은 거, 나쁜 거, 조만 거, 좋은 거, 나쁜 거, 로얄층, 기준층, 전부 다 개별적 말을 바꿔서. 이해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분별 개별적만 딱 예원하는데 갑자기 지역이 안 나오고, 그죠? 서울, 부산. 지역 안 나왔는데? 나왔는데요? 말을 바꾸자는 항상요. 그래서 개론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 일방시장과 회복 상향 후퇴 네 가지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다? 안정시장. 그래서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만 특유의 시장입니다. 안정시장. 일반 경기는 없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이 일반 경기는 동행, 성행, 그 다음에 후행할 수도 있다. 역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후순환이다. 그런데 쪼개보면 선행도 있고 동행도 있고 역행도 있고 후행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좀 더 가면은 세분하면은 주거용은 역행 일반적이고 상공업은 동행이다. 요렇게. 그래서 요 얘기가 투자론 가면 어떻게 쓰냐면은 상관관계란 말로 또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투자론 할 때에 ABC 부동산 나와가지고 채권 주식 바로 요 얘기입니다. 지금 했던 얘기가 어디 얘기냐면은 우리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 이론. 지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면은 거기요 44번. 지금 232페이지. 232페이지 44번. 거기 44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부동산 232페이지 44번에 지문 2번 얘기. 거기 부동산 ABC는 모두 다 채권보다 주식과 유사하다. 바로 요게 요쪽 말 뜻이에요. 유사하다는 얘기는 방향이 같아지다. 동행이란 말. 그러면 동행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깝고 마이너스 가까워서 역행 거꾸로 가니까.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A 부동산도 주식 채권 보면은 상관계수가 어디가 더 커요? 주식은 0.7, 채권은 0.4 나왔죠? 그러면 0.7이 더 플러스 1.0이 더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1.0 되면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 유사한 방향.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까우면 반대방, 역방향, 거꾸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A, B, C 전부 다 모두 보자면 상관계수가 어디하고 더 1에 가깝습니까? 주식이 더 가깝죠? 이해하셨는가요? 자, 거기까지만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같은 얘기, 중복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일반 경기의 주기는 부동산 주기에서 2배다. 뭐가 틀렸어? 주어가 바뀌었구만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주기의 2배지 일반 경기가 부동산 2배가 아니라 그 바뀐 거죠.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주기는 20년인데 일반 경기는 주로 뭐를 잡는다? 10년을 잡는다. 따라서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 경기가 2배지 부동산에 비해서 일반 경기가 2배라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이해하셨는가요? 그 바뀐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경기순환 국면 얘기가 지금 4번, 5번, 6번이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5번 봅시다. 4번 먼저 볼까요? 4번 같으면은 잘못 설명한 것은 안정시장. 우리 안정시장이란 말은 경기 등락에 따라서 경기가 좋고 나쁘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우리 안정시장. 제가 보기에 시장이라면 항상 뭐라 합니까?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시장이 있고 안전시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전시장, 세이프티 마켓이라면 안전시장이라는 말은 그죠? 위험이 없다는 얘기. 우리 안전이란 말은 위험이 없다는 얘기. 안정이란 말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위험관리를 안전관리가 아니라 안전관리 그래야 맞죠. 안전관리.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주단 조사하는 것은 그죠? 안정성이 아니라 안전성을 높이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 거. 우리 PF 사업을 할 때 몇 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하면 너무 위험이 크죠. 그래서 100개 업체가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대요. 그럼 그만큼 위험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대주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죠? 은행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죠? 위험을 줄이는 것, 즉 안전성을 높이는 거지 안정성을 높이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 정확히 말하면 안전이라면 안정이라면 틀린 말이죠. 안전은 위험을 줄이자. 운전을 안전하게 하세요. 너무 과속하지 말고 앞지르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이게 아니라 꾸준히 가세요.
그러니까 안정이란 말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안정시장이란 말은 그죠? 시장의 등락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미지근한 시장이지 호들갑을단 시장이 아니란 얘기. 맞죠? 그래서 맨 첫 번째는 그죠? 여기는 부동산 시장이면 특유한 시장. 일반 도산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어디에만? 부동산 시장이면 특유한 시장. 두 번째는 여기는 모든 국면. 그러니까 모든 국면이라면 사이클의 전체점이 전부 다 존재한다고 그러죠. 모든 국면.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꼭대기도 있고 후퇴도 어디든 전부 다 점이니까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안정시장은 사이클의 순서 아니란 얘기.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이란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틀렸다.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이쪽을 말하자면 부동산 경기는 그죠? 후퇴시장, 그 다음에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그리고 안정시장 구조로 갔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모든 구매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후퇴, 하향, 회복, 그 다음에 상향, 그리고 안정시장이 순차적으로 순환합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순차적이란 말은 꼭 거기밖에 안 나오니까 모든 국면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번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만. 국면은 사이클은 관계없는데 부동산은 어떤 것만 다 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들을 뭐라고 한다? 불황의 강한 유형. 그러니까 불황이 오더라도 그죠? 가격이 안정됐으니까 불황이 오더라도 조금 빠지고 호황이 오더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 그래야 꾸준히 가니까 안정, 약보합세니까. 맞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불황의 강한 유형. 불황의 강한 유형이라면 불황이 오더라도 그죠?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맞죠? 그러니까 불황이 강한 유형이라면 또 다르게 말하면 호황이는 어쩌니까 약하다. 그래서 두 가지 합치면 투기적 수요자는 좀 싫어할 거다. 가격 등락이 적으니까 사봤자 별로 돈 안 되니까 투기적 투자자는 약간 기피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죠? 동적, 다이내믹이 아니라 고요정자에서 정적 시장. 그래서 정적 부동산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고요정자 정적이란 말은 여기 안정이니까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간다. 정적 부동산 시장. 맞죠? 이거를 또 말을 바꿔서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한 시장. 그죠? 경기 변동에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것은 왜 이루어지다? 실질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늘 있기 때문에. 실질을 구매하는 실수요. 실질 구매를 가진 수요자. 실질 구매력을 갖는 수요자. 구매력을 가진 수요. 이런 가진 수요가 늘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진 수요가 늘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격이 좋아도 그만큼 떨어져도 그만큼 많이 변화가 없으니까 실수에 뒷받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연요소가 뭐가 된다? 가격의 신뢰성, 가격의 판단 기준, 그다음 모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뢰성 때문에 어디에서 많이 쓴다? 비교법에서 뭐 할 때, 사례 선택할 때 어디서 수입하세요? 안정시 사례 수입하세요. 근데 대부분 뭘로 바꾼다? 이걸 원가법으로 잘 바꿀 거다. 비교법에서. 사례 선택할 때 어디에서? 안정시장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반 경기와 무관하다 그러면 틀렸다. 일반 경기 사이클 속에서 움직이는데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일 따름이지 결국은 똑같다. 백조도 조류고 참새도 조류예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안정시장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의 가벼운 상승 지속하는 시장으로서 실수에 늘 뒷받침되고 일반 경기에 그렇다고 해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후퇴금은 떨어져 갑니다. 하락하기 시작하고 매도자 시장에서 매수자로. 자, 어디? 떨어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매수자가 중점이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시장. 올라갑니다. 상승하고 그럼 활기를 시작하고 매수자도 많아진다. 그래서 이때 가장 금리가 쌉니다. 그래서 투기가 나오기가 쉽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IMF 끝난 다음에 주상복합 투기적 세력이 많이 있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파리조치도 그런 케이스. 투기적에서. 맞죠? 서울하고 광명시, 세종시 이런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향시장이라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한산하고 조만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 이거는 그러니까 하향시장이 지속되면 기울기가 왜 이렇게 완만해질까요? 왜? 이거는 순환이기 때문에 순환이란 말은 반복이 순환이지. 그죠? 그러면 떨어지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가까울 시간이 그죠? 그죠? 계곡이 깊고 지하 5층 되면 6층 또 있을 수 있는 바로 반대갈 길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향시장이 지속되면 점점 길고 완만해지고는 반대로 뭡니까?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제 바닥 친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대신에 상향시장 어쩌면 올라가서 지속시장이면 기울기가 꺾어집니다. 왜? 이러다 나 막차 타는 거 아닐까? 너무 올라가면 어쩌니까 꼭대기 온 것 같은데 이러다가 꼭대기 온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순환이기 때문에 올라간 시간이 길다니 뒤집어서 말하면 떨어지시 가까웠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잘 써보는 말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맞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상향 국면은 부동산의 상승일로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앞으로 상향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어쩌니까 이러다가 다 온 것 같아. 그러면 상승일로 해서 경기가 더욱더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후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순환이니까. 그 말 자체가 순환이란 말은 이렇게 반복이 순환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올라간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떨어질 시간이 가까워진다 그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하실 때도 그게 어쩌니까 5일 동안 상한가 쳤대. 내일은 꺾일 것 같아. 이해한 거죠? 지상 5층 올라갑니다. 옥상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맞죠? 반복이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도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요. 자 넘어갑시다. 그 6번도 같은 얘기네요. 그 다음에 7번 부동산계나 설명이 옳은 것은 부동산계는 지역별 경기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돼서 전국적으로 같은 것 동일 아니죠. 전국적 같은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부분별 개별적 또 1번 지역은 뭐 썼습니까? 요거 지역별이고 부분별 개별적이 동시에 보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 1번 말 뜻이. 자 2번 정부의 총 부채 상환 비율 그죠? 또는 규제 강화 부동산에서 부동산 정부의 정책 나오면 전부 다 뭘로 보자? 무작위 언제든지 그죠? 무작위 그러니까 랜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8.2 조치는 내년 8월 1일 날 또 나올까요? 가봐야 알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거기에 정부의 정책 나오면 전부 다 무작위입니다. 2번 지문을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거기에 그래서 DTI의 변경 갖가지만 써야 됩니다. 거기 규제가 좀 정책 나오면 금방 알아들어. 사실은 LTV를 조정하고 DTI를 조정한 것은 무작위다. 그건 정책이니까. LTV, DTI 누가 조정합니까?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라 규제하는 거니까. 맞죠? 뒤에 정책 나오면 또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책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무작위입니다. 랜덤. 그때에 따라서 할 거니까. 순환 변동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순환적이 아니라 무작위. 만약에 순환적이라면 반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8월 1일 날 또 나올까요? 그게 그때마다 반복된다면 우리가 예측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게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부의 정책 나오면 전부 다 뭐다? 무작위, 랜덤입니다. 언제든지요. 랜덤은 무작위 전부 다 정책, 연결고리가요. 그 다음에 3번째 부동산의 후퇴금에 따른 중개활동 후자, 후퇴금에 떨어져 갑니다. 누가 중심? 매수자.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 그죠? 내려갈 때는 누구 중심? 보세요, 요거잖아요. 칼자루 갑이 누군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추세적이 아니죠. 추세적은 장기적 변동입니다. 거기는 계절적 봐야 되겠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계절적입니다. 장기적 추세적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그 다음에 5번째 특정적 주민들이 모두 그 지역 부동산의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자유라고 오히려 더 투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9번도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엔 12번 12번 기출문제를 풀어봅시다. 부동산 경기 각 국면에서 쌓을 수 있는 성질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복 국면 자 올라갑니다. 누구 중시? 공급자 매도자 맞죠? 과거세 값은 상한선 하한선 올라가니까 밑에서 올라가니까 하한선. 결국 가장 키가 누가 칼자루 쥐고 있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가격이 어쩌죠? 이 두 개가 사실 여지까지 제일 많이 써봤던 문제가 요거. 근데 나머지도 첨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2번째 상향국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건설가격은 새로운 거래 올라가니까 아래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요? 아래 쪽 하한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 수요자 중심 상한선. 위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올라갈 때는 초과 수요 공급자 중심 올라가니까 아래 수요로 가야 되니까 하한선. 이렇게 된 거죠. 자 4번째 3번째 상향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자 올라갑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다가 매도자는 빨리 팔려고 할까요? 올라가니까 느리게 하려고 할까요? 매도 시기를 늘릴 거고 수요자는 점점 올라가니까 빨리 잡아야 되겠죠. 매수 시기를 앞당기려고 할 거고. 그럼 반대로 여기는 어쩌니까 요래도 점점 떨어져 가니까 가격이 떨어져가는 추세니까 공급자는 빨리 팔려고 할 거고 그죠? 수요자는 대수 느리게 그래야 정상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냥 애우시는 것이 아니라 요 두 개만 이해하고 항상
저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과목이 제 과목은 전부 다 누구 중심? 나 중심.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항상 나만 따지면 돼.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가면 항상 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향 국면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 시기를 뒤로 밀추려고 할 거고 아니면 매수자는 당기려고 할 거고 상향 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그죠? 살려는 사람 빨리 살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느리게 팔려고 그래야 돈 되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 3번은 매도자 매수로 바꾸면 맞죠? 아니면 거래 시기서로 앞뒤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매도자 매수로 바꾸든지. 그 다음 후퇴 국면은 누가 중시? 자 후퇴 떨어져 가니까 매수자. 그 다음 거래소 할 것은 내려가니까 상한선 맞죠? 위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째 하향시장에서는 직전에서 거래소 하향시장 지금 어쩌면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가니까 상한선 맞죠? 자 되신 거죠? 여기까지요. 안정시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이제 검지비론입니다. 자 검지비론은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검지비론 한 20분 정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먼저 하면 정책을 더 먼저 할게요. 왜? 정책이 더 쉬우니까. 정책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도 몇 개 찍어서 할 거니까. 그러면 시장론과 정책론 좀 더 풀어 오셔야 될까요? 그냥 오셔야 될까요? 마지막 약속시키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풀어 오세요. 예. 예. 풀어 오셔야 됩니다. 예, 풀어 오실 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